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의 개념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보다 더 크게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정확하게 인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의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지, 그래서 이제 조치를 낮게 받을지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학교 폭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위원들이 조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 가지고 있는 자료 플러스 이제 이 말 그대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상대 학생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뭐 상대 학생이 뭐 어떻게 진술서를 썼는지, 그러니까 학생 확인서죠. 어떻게 학생 확인서를 썼는지, 뭐 어떤 자료를 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왜냐면 회의록을 정보 공개해 가지고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와가지고 진술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요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꼼꼼히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주변 친구들의 진술, CCTV 영상, 뭐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폭력로 인정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거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정말 요렇게 주장하셔야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정말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도 않은 걸 했다, 위원회에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 법원에서는 그런 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미는 거 플러스 이거를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안에 비해서, 사안은 매우 경미한 사안인데 사안에 비해서 매우 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뭐 살짝 서로 친구들이랑 서로 싸워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갑자기 막 전학 조치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정말 사안에 비해서 엄청 중한 조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뭐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학교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면서 조치를 낮춰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요거 할 때 특히나
이 회의록을 제가 꼼꼼히 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할 때 그냥 단순히 낮춰달라 뭐 요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포괄적으로 주장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꼼꼼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즉 학교 폭력을 판단할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할 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봐서 총점을 가지고 이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각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투면서 아 이건 이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뭐 3점, 4점을 냈는데 아 반성문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아 이건 3점, 4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점, 2점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각 요소들마다 점수를 낮춰서 결국에는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전학 조치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걸 나왔죠. 요거는 이제 뭐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좀 정말 꼼꼼하게 대응했던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자료들도 확보하고 뭐 이런 자료들 확보하고 당연히 법률적인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전학처분 취소라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특히나 이제 행정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혼자 대응할 수도 있는데 혼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소송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변호사들이 각자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제가 기업 인수 합병을 하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금방 뭐 법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각 변호사님들마다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변호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모든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뭐 여쭤보셔도 뭐 동일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만의 제도가 있고 학교 폭력만의 독특한 제도 있고 학교 폭력만의 독특한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제 현재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